제 이름은 지은이고 25살이에요. 저는 한국 대구 출신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삶은 꽤 안정적이고 평온한 것 같았어요. 저는 2년 동안 멋진 남자친구 민수와 연애를 해왔죠. 우리는 웃음을 나누고 모험을 함께하며 마치 로맨틱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순간들을 공유했어요. 하지만 장기 연애에서 흔히 그렇듯 일상이 우리 관계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짜릿한 무언가, 제 세상을 뒤흔들고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무언가를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비밀스러운 작은 판타지가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감탄의 대상이 되는 상상을 즐겼죠. 그런데 그 판타지의 중심에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산부인과 의사인 박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좀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누가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겠어요? 제 상상 속에서 남자가 그렇게 내밀한 방식으로 저를 살피는 건 뭔가 관능적이고 대담한 느낌이었어요. 비록 그게 그의 직업일 뿐이라 해도요. 어쩔 수 없었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그는 다정하고 성실하고 언제나 저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연애 생활은 단조로움에 빠져 있었고 제 생각은 자꾸만 그 금지된 판타지로 돌아가곤 했어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부끄러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제 삶을 소개하며 이 판타지가 어떻게 복잡한 현실로 변해갔는지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박 선생님과의 첫 방문과 그 평범해 보이는 진료실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앞서 말했듯 민수와의 관계는 순조로웠지만 저는 삶에 약간의 스릴을 갈망했어요. 게다가 약간의 산부인과 관련 건강 문제가 있어서 의학적 진찰이 필요했죠. 그래서 결국 박 선생님과 진료 약속을 잡았어요. 첫 진료날 아침, 저는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제 머릿속은 어두운 생각과 상충되는 감정들로 가득했죠. 건강에 대한 걱정을 넘어선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저는 가장 예쁜 속옷을 입었어요. 최고로 멋져 보이고 싶었거든요. 박 선생님의 진료실에 도착했을 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기분 좋게 놀랐어요. 접수처 직원은 친절했고 간단한 서류 작업 후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곧 낯선 사람에게 제 가장 내밀한 부분을 공유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간호사가 저를 불러 박 선생님의 진찰실로 안내했어요. 진료실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진찰대에 앉아 긴장하면서도 한편으론 설레는 마음으로 제 삶을 바꿀 일련의 사건을 일으킬 의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박 선생님은 성숙한 분위기의 남자였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방을 환히 밝히는 친절한 미소를 지녔어요. 마치 오랜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편안함을 주셨어요. 진찰 중에 박 선생님은 전문적이고 세심했어요. 모든 과정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줘서 긴장이 덜 됐죠. 하지만 진찰이 진행될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비밀 판타지가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손길은 의학적이고 조심스러웠지만 저는 이전에 의료 진찰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의 가까운 거리, 차분한 목소리, 강렬한 눈빛은 제 안에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을 일으켰어요. 부적절한 생각과 그 상황에서 침착해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제 마음은 방황했어요.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그의 눈에서 장난스러운 눈빛을 본 것 같았어요. 마치 그가 제 비밀 게임을 함께 즐기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정말로 그가 전문성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낀 걸까요? 진찰이 끝나고 박 선생님의 진료실을 나오면서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제 판타지는 더 이상 마음속 어두운 비밀이 아니었어요. 불편하면서도 짜릿한 현실로 변해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의 전문적인 손길과 저를 사로잡은 그의 눈빛이 떠오르며 흥분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산부인과 방문은 단순한 진료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마치 감춰진 감정과 욕망의 미지의 세계로 문이 열린 듯했죠.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고 그게 저를 두렵게 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 진료실에서 느낀 긴장감을 떠올렸고 박 선생님도 그곳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아니면 그저 제 상상일 뿐인지 궁금했어요. 밤은 부적절한 생각과 억눌린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산부인과 방문을 상상하며 그 공기 속에서 다시 그 욕망을 느낄 수 있을지 혹은 그 감정을 탐험할 용기를 낼 수 있을지 자꾸만 생각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그는 여전히 멋진 사람이었지만 박 선생님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은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안정적인 관계에 만족하는 걸까? 아니면 더 많은 열정을 원하는 걸까? 한편으론 박 선생님과의 관계가 민수와의 연애를 위험에 빠뜨릴까 걱정했어요. 첫 번째 방문 후 제 생각은 금지된 욕망과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했죠. 이제 두 번째 방문이 다가오면서 박 선생님에 대한 집착이 어떻게 더 깊어졌는지 들려드릴게요. 첫 경험 이후로 박 선생님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의 손길, 눈빛, 목소리. 모든 게 저를 더 갈망하게 만들었죠. 제 비밀 판타지는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집착으로 변했어요. 두 번째 진료 날이 다가오자 기대감은 저를 끊임없는 흥분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다음 방문을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장난스러운 생각들로 머리가 가득 찼어요.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박 선생님과의 진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을 훨씬 넘어서는 장면들로 가득했어요. 욕망 가득한 만남, 열정적인 눈빛, 직업 윤리를 어기는 친밀한 순간들을 상상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그 판타지에 갇혀 있었고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어요. 두 번째 방문이 다가올수록 밤은 불안해졌어요. 박 선생님과 관련된 도발적인 꿈들로 가득했고 땀에 젖어 심장이 뛰는 상태로 깨곤 했어요. 당연히 민수와의 관계는 제 집착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저는 더 멀어지고 함께하는 활동에 흥미를 잃었고 민수는 그걸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다툼이 잦아졌고 죄책감은 매일 커져갔어요. 제가 그에게 불공평하다는 걸 알았지만 박 선생님을 멈출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방문 날이 가까워지면서 제 운명이 결정된 듯했어요. 그 진료에서 무언가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았고 그건 제 삶을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바꿀 거였어요. 금지된 욕망의 소용돌이에 갇혀 빠져나올 방법을 몰랐어요. 마침내 박 선생님과의 두 번째 진료 날이 왔고 저는 초조하고 긴장했어요. 진료실로 향하면서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죠. 금지된 생각과 상충되는 감정들로 머리가 가득했어요. 진료실에 가까워질수록 뱃속에서 묶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욕망을 억제하고 전문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제 판타지는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저는 그날 좀 더 도발적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속옷 없이 가기로 한 거죠. 박 선생님이 알아챌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흥분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박 선생님은 전문적인 미소로 저를 맞았고 진찰실로 안내받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치마가 제 피부에 스치는 느낌이 들었어요.